표현의 자유, 문화의 다양성, 공동체 헌신, 한밭 FM 93.7MHz. 안녕하세요.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동조합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협동조합을 좀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전에 있는 중앙신용협동조합 김성인 전무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밭 FM에 나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처음이고 이게 놀라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워낙 또 전무님께서 말씀을 또 잘하시고 그리고 사회 다방면에 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이 나이 되면 별의별 경험을 다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평범한 그냥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포스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감사합니다.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무님 먼저 워낙 모시기 쉽지 않으신 분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흔히 이제 신협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신협과 인연이 언제부터이셨죠? 제가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야 될까요? 첫 직장이 신협이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신협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싶은 다른 분야의 꿈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했던 선생님께도 저는 잠시 여기서 지나갈 거고 저는 제 꿈이 있으니까 저는 그 꿈을 쫓아서 다시 갈 겁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그냥 잠시 가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사실은 그 협동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협동교육이요? 협동교육.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의 신협에 신협 연수원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전국에 어떤 협동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수원 설립하기 이전에 서울 동교동에 협동교육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협동교육원이요? 네. 그 협동교육원에 제가 한 달? 아마 이 정도 그 교육을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육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이념을 가진 그 교육의 어떤 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의 새마을운동 아시죠? 알죠. 사회치 그다음에 그 상록수 이상훈인가요? 그 상록수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사업이라든가 신장로 넓히기라든가 신장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나 때는 그런 시골스러운 어떤 이런 사투리를 좀 많이 썼거든요. 정겹습니다. 아마도 그런 유년 시절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래도 가슴이 좀 조금은 문학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제가 느꼈던 부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길을 넓히고 꽃을 심고 산에 나무가 없을 때 사방사업을 통해서 그 나무를 심고 했던 이런 느낌들이 저는 도시의 새마을운동이 신협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어머 이런 거를 나도 이 속에서 한번 해보리라 생각을 해서 사실은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한 갈래 길을 가고 싶었지만 이 길이 저의 인생에 지금까지 한 35년, 40년 가까이
이 직업에 몸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저도 기억이 좀 새록새록한 게 신장로 이야기 나오니까 네, 네. 새벽종이 울렸네 맞습니다. 새아침이 네. 밝았네 그 노래 나오면은 네, 맞아요. 네,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막 삽 들고 네, 맞습니다. 곡괭이 들고 네. 예 네.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거의 한 30여 년 이상을 아니, 거의 한 지금 39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9년이요. 네. 40년, 네. 40년. 네. 대단하십니다. 한 그 신용협동조합에서 많이 신협에서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경험과 제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신협을 이렇게 꼭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우연찮게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잠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맞습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선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래서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네. 그 모든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과 똑같은 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면 네. 아마도 지금 신흥협동조합은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칙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목표 아니면은 이 정신, 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켜 나갈 거라고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아마 이 원칙을 고수했던 어떤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면 예.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우리는 오면서 너무 시행착오들 많이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원칙이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예. 교육. 근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협동조합의 정신이 흐려지고 협동조합의 어떤 목적 의식이 조금은 희미해지고 네. 이러면서 처음에 세웠던 어떤 목표가 조금은 변질되는 네. 쪽? 그러면서 수많은 어떤 제도들이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이런 속에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도 원칙을 처음에 세웠던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어갔더라면 더 좋은 모습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으신 너무너무 아쉽죠. 네. 네. 그렇다면 거의 한 40년 정도를 신협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참 정말 뭐랄까요?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네.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것 중에 기뻤던 거 있다면 한 가지만. 기뻤던 것은 저희가 지금도 많은 보험 제도가 있는데 보험이요. 네. 네. 근데 신협에도 88년도에 신협보험이 처음 도입이 됐을 거예요. 예, 근데 88년도. 그때 예. 어떤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냐면 빚도 사람과 함께 동시에 죽는다. 빚이요. 빚. 빚. 네. 채무.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람이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빚을 지어서 네. 죽으면 네. 이 빚이 그 다음 상속자들한테 그렇죠. 그대로 내려가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빚을 졌던 부분이 네. 내 후대에 가는 이게 어떤 고리가 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악순환의 네, 그쵸. 연결고리처럼. 그래서 신흥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들이 2,000원씩 2,000원. 그때 당시 2,000원이에요. 예. 2,000원씩을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부조를 한다. 태워주는 네. 옛날 이야기. 이런 어떤 보험 제도가 들어와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도 갚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제도예요. 아름다운. 네,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2,000원. 그러니까 그러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서 2,000원을 부조를 네. 하고 예.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이 제도. 저는 지금도 이제 이 2,000원의 어떤 생명보험의 이 신협이
지금이 발판이 돼. 그때 당시 네. 기초가 되고 발판이 돼서 지금은 뭐 화재공제, 뭐 운전자공제, 뭐 생명공제, 네. 종신공제 너무 많은 보험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아름다운 기본 틀을 만들 수 있게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네. 하는 일이었고 예. 이 속에 제가 몸담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시구나.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네, 아름다운 맞습니다. 추억. 네. 그러시다면 우리 전무님께서는 만약에 다시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직장을 다시 구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어디를 구하시겠습니까? 아 다시 신협합니다. 신협이요. 네. 근데 다시 신협을 하는데 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변환되는 제도에 제가 그냥 흡수되거나 따라가고 그렇게 네. 했었는데 예. 아마도 원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원칙.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예, 들어봤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을 네. 오랫동안 하셨던 이제 협동조합맨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그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들한테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런 네. 것들 한 가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초심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심이요. 네. 그 시작할 때는 너무나 많은 그 어떤 제도와 어떤 그런 목표와 꿈과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가다가 좀 뭐랄까 유혹에 많이 넘어간다고 할까요? 어떤 유혹에 넘어갈까요? 예를 들자면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 이게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이런 부분 쪽에 더 많은 기준을 두거나 목표를 두거나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 가치가 돈으로 변하고 욕심으로 변하고 네.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출발을 했다가 네. 좀 지나면서는 네.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곳, 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곳을 찾아간다 이러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가? 끊임없는 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네. 이 조직을 네.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가나? 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전무님을 40년 넘게 이렇게 협동조합을 몸담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도 한 60여 개 정도의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많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상 이렇게 모여야 된다 이럴 때는 많이 모이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신협에서도 그럼 초기에는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그런 교육의 부족함이었었나요? 아니 초기에는 예. 이게 이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선 교육 후 가입이에요. 이래서 교육을 먼저 받고 네.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되고 우리가 네. 이제 신흥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네. 돈하고 예금하고 어떤 이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시간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빨리빨리 발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교육 패스. 교육을 무시한 네, 거예요. 교육을 무시하고 일단은 사람부터 모집하고 가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정을 중간에 없애니까 조금 쉽죠. 사람이 매일같이 하던 것도 안 하면 되게 좀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없애버리니까 절차를 무시한 네, 거예요. 절차를 무시한 예. 거죠. 이러고 나니까 그래 양은 늘려졌어요. 근데 양적인 팽창은 됐는데 네, 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단계를 많이 네, 뛰어넘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전무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받고 돈을 출자를 많이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고 좀 출자를 적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육을 받고 출자를 적게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신협에 전파하는 부분은 너무 알차고 너무 좋은 거죠. 예, 탄탄히 다져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협동조합들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을 어떻게 늘려야 되지 많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협동조합 하면은 돈이 돈 지원을 받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참여를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한데 네. 교육이 우선이군요. 네. 우선은. 네. 교육보다 우리는 그 기본 음. 절차가 이제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원칙이 네, 원, 네. 원칙과 교육 두 네. 가지를 당부를 하시는 네,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협동조합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네. 여러분들 협동조합 하려면 네. 이거부터 준비를 해라. 네. 이런 게 있다면 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저 정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년하고 사실은 네. 제 꿈은 따로 있는데 협동조합을 하고 싶어요. 아 협동조합을 하고 네네네. 싶으세요? 제가 협동조합 40년씩이나 하셨는데 또 맞습니다. 하시고 싶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예. 협동조합을 하고 싶어요. 그 제대로 된 협동조합. 아. 근데 이제 이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처음에 제가 협동조합을 모르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직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 돈하고 먹고 내가 사는 살아가야 거. 되니까. 예, 먹고 사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정년이 되고 나면 네. 이제는 그 동안에 정년 동안에 벌었던 거 가지고 네. 생계를 유지를 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가치 있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같이. 욕심을 배제한 네. 나눔의 협동조합이랄까. 난 네. 1위는 만인을 위하여, 네, 맞습니다. 만인은 네, 누군가를 네. 위하여. 그래서 제가 예. 협동조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저희 네. 또 협동조합도 같은 동료가 한 분 또 생기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협동조합의 이제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물론 이제 신협에서는 이제 그렇죠. 조합원들이고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물론 조합원이지만 구성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쓰고 네. 있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네.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뭘까? 책임과 의무. 그러면 내가 내 협동조합에 예. 내 조합에 내가 조합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조합원에 들어와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내가 같이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그렇죠. 혹시라도 남는 수익금이 있으면은 남는 수익금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네. 저는 주인의식이 뭐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조합이다. 네. 내 조합이니까 내가 주인처럼 내가 이렇게 아마 거래를 하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출자가 조합원이라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출자를 출자금은 예.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끔 이제 출자를 모아지는 건데 이 출자는 하지 않고 네. 어떤 내가 이익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만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수익만 네, 가져가고 네. 싶고. 내가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네.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네. 보통의 어떤 그 영리단체하고는 좀 구별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제 책임이죠. 왜? 제가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네. 정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일단은 네. 일단 조합부터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네.
이게 지금에 와서 결과가 아닐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절차를 뛰어넘고 그거를 좀 설마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맞습니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나중에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는 극복하기가 더 맞습니다.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네요. 예. 요즘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 나를 여기에 소속시켰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소속할 때는 본인이 다 어떤 그런 설명과 절차와 이런 거를 듣고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네. 사실은 가입시키고 같이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안에의 어떤 그 책임자들의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몫이죠. 네. 네, 그러면 반성합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금융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설명하듯이 네, 협동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려면 충분하게 이제 뭐 손해도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망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이런 책임도 것들 질수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예, 네. 예.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나서 10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시기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협동조합들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참, 한 40여 년 정도를 그 한 직장에서 더군다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직업을 정말 많이 이렇게 네. 바꿔본 경험을 네.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용기 있는 분 아닐까요?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전 사실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예, 뛰쳐나가지 못한 거죠. 한우물을 파신 네. 분을 보면 저는 네. 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 안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또 신협과 생사 고락을 함께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들을 네.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네. 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전무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한 25분, 30분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끝으로 저희 협동조합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더. 협동조합을 하신다는 생각을 한 것부터 네.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요. 네.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예. 되게 아름답게 제가 예. 응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 마음이 네. 흔들리지 않고 네.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고 네. 가신다면 네. 분명히 희망과 어떤 네.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어떤 이런 동지들과 주변의 협력자들을 네. 좀 만나셔서 네. 좋은 길을 네. 그렇게 좀 넓혀갈 수 있는 예. 네, 그런 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반 FM 93.7MHz에서 시민과 경제 코너에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시고요. 그런데 중앙신협의 김성인 네. 전무님 네. 이름을 들어보면서 성인으로 네네. 느껴지시는 성인. 네. 네. 전무님께서 이제 주로 강조하셨던 것이 우리 그 협동조합들이 필요한 게 초심을 잃지 말고 그리고 늘 협동조합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 져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네. 네, 이 너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새겨 듣겠습니다. 아무튼 전무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한번 FM 93.7MHz 시민과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